처음 골조 만들 때 내부의 벽도 다 그냥 한꺼번에 만들면 더 간편한 거 아닌가요? 왜 나중에 따로 만들죠?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욕실이니까 이 부분에 다 벽이 생길 거고, 여기도 이제 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요렇게 또 벽이 이제 생길 거네요. 이런 벽을 골조벽 만들 때 한꺼번에 안 만들고 나중에 왜 따로 만드느냐? 벽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근이 들어간 상태에서 거푸집 양쪽으로 대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 부어서 만드는 철근 콘크리트, 이 벽이 있고요. 시멘트 벽돌을 이렇게 한 장씩 쌓아가지고 올려서 만드는 조적벽, 이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렇게 가벼운 철골로 뼈대를 먼저 이제 쭉 세워놓고 이 사이에 이제 차음제 넣고 양쪽으로 석고보드 붙여서 마감하는 경량벽, 이게 있죠. 각각 다 특유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철근 콘크리트는 힘을 받는 구조벽으로 사용합니다. 저 꼭대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하중을 한 층 한 층 받아내면서 맨 밑에 이 기초, 여기까지 전달하는 기둥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층부터 기초까지 이 철근이 쭉쭉 다 이어져 있는 수직 구조 부재라서 막 방 넓힌다고 그냥 털어내거나 하면 절대 안 되는 내력벽인 거죠. 그래서 세대 내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방마다 다 벽으로 구획이 되어져 있지만 이게 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 철근 콘크리트 벽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벽만 철근 콘크리트고 빨간색은 다 비내력벽이에요. 이게 뭐 평면마다 다 다른 케이스가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검정색 내력벽은 상부의 하중을 받아줄 수 있도록 평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외벽 전부 다 하고 여기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좀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빨간 거고 검정색이고 뭐 이거 다 한꺼번에 그냥 콘크리트로 다 쳐버리지 왜 빨간 건 나중에 만드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잖아요. 세대 내부에 들어가는 모든 벽을 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게 건물 전체적으로 하중이 늘어나면서 괜히 필요 없이 과한 설계가 되는 일종의 낭비가 되는 거라서 이건 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인 거고요. 이거 말고도 전 벽을 다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작업 순서상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먼저 설치해 놓으면 후속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빨간색 부분 여기가 수직의 배관이 내려오는 PD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렇게 슬리브를 묻어놓고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 슬리브에 파이프를 관통시켜서 PD로 활용하게 될 공간인데 뭐 요만해요. 겨우 파이프 몇 가닥 들어가면 꽉 차는 이런 좁은 공간이거든요.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하면서 뭐 안에서 거푸집 양쪽으로 대가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공간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내부에 이런 배관들, 이렇게 수직 배관, 수평 배관, 이런 배관을 먼저 다 선행 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 벽 작업, 여기 벽 요렇게 이걸 폐합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콘크리트 벽 여기 놔두고 나서 파이프 다 넣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순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한꺼번에 다 꽉 다 쌓아 놓을 수가 없는 위치인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로 벽을 다 만들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방을 터서 넓게 쓰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방 2하고 방 3, 요 벽은 터서 넓은 방 하나로 쓰고 싶은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는 이 벽, 이게 내력벽이면 안 되는 거죠. 털면 안 되니까 내력벽은. 경량벽으로 해놓고 원하는 사람의 경우 쉽게 틀 수 있도록, 그래서 확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비내력벽의 대표적인 방법이 조적벽입니다. 이 조적이라는 게 뭐 시멘트 벽돌, ALC 또는 블럭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단위 덩어리를 한 단씩 이렇게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이런 방법을 조적이라고 하는데, 쌓아 올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벽 전체가 한 덩어리 일체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낱장을 이어붙여주는 이 본드 역할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줄눈 시멘트 몰탈의 두께가 10mm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다라는 얘기예요. 참고로 벽돌의 긴 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90mm 크기거든요. 그리고 작은 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90mm예요. 이게 딱 떨어지지 왜 190, 90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줄눈을 합치면 190이 200이 되고 90이 1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cm, 10cm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벽돌이 10장이 딱 들어간다. 그러면 20 곱하기 10 해서 2m구나.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쌓으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하루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이게 불안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5m 이하로 쌓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쌓아놓고, 그리고 밑에 쌓아놓은 거가 몰탈이 다 굳고 나면 그 다음날 나머지 부분을 쌓으시오. 뭐 이런 규정인 거죠. 잘 붙는 게 일체화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줄눈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이렇게 막 비어있어. 막 세로 줄눈은 전부 다 비어있잖아요. 여기 막 전부 다 그냥 뻥뻥뻥 다 뚫려있어. 이렇게 뚫려있는 거는 심각한 하자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빈틈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이게 기본인 거고요. 그러면서 벽돌을 쌓을 때도 이렇게 서로 좀 겹치게, 그러니까 이 줄눈 사이에 위에 또 하나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겹치도록 해야지 얘처럼 이렇게 줄눈이 하나로 그냥 쭉 올라가고 이러면 힘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코너 부분, 얘가 이렇게 지금 꺾였어요. 이런 코너 부분은 한 장씩 엇갈리게 이렇게 쌓아야 직각으로 만나는 두 벽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서 서로 단단하게 일체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출입문이나 창 같은 개구부가 있으면 그 위쪽은 단위벽돌 이렇게 쌓아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공간 위로 쌓아야 되니까.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기둥과 이쪽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가로부재, 이걸 인방이라고 하거든요. 이 인방을 걸쳐놓고 그 위쪽에 이제 다시 벽돌을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개구부 위쪽도 일체화 시켜줄 수 있는 거죠. 기존 골조벽에 일체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철물을 벽에 박는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빵 못을 박아서 골조벽에 고정하고요. 이 부분은 조정면에 물리도록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박아놨어요. 이렇게 박아놓고 해당 높이까지 벽돌이 쌓아 올라오면 철물을 이렇게 내려서 벽돌과 몰탈이 이렇게 물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조적벽과 콘크리트 벽이 이 철물 때문에 일체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이소핑크를 이렇게 대놨잖아요. 외기에 접한 벽은 결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방수판을 대준 건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로 방지 방수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가운 냉기가 이렇게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걸 끊어줘서 실내 쪽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조적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벽돌을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서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천정 슬라브하고 닿는 부분, 이 부분, 여기는 살짝 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벽돌을 이렇게 딱 맞게 끼울 수가 없을 거니까, 천장하고 만나는 부분. 특히 욕실엔 이렇게 생긴 틈을 몰탈과 실리콘으로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축축한 곳에서의 냄새와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적이 가진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세대 내부 벽이니까 뭐 이런 전기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설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게 벽 속에 매립돼야 되거든요. 뭐 욕실에 전등 켜고 끄고 뭐 세탁기 옆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런 배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벽에 묻히는 배관을 일일이 따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비정형으로 벽돌 그냥 막 그 이빨 빠지듯이 저렇게 그냥 따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 다시 미장을 이렇게 덧발라야 하는데,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릴 이 건식벽, 그러니까 석고보드로 만드는 경량벽이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인 건데, 이건 좀 이따가 보시고 우선 블록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조적의 하나죠. 지금 보고 계신 이 가운데 이렇게 구멍 3개씩 뚫린 이게 블록인데, 이걸 한 장씩 쌓아 올리면서 이 구멍에 철근과 몰타를 채워서 일체화 시킬 겁니다. 그런데 공용부의 벽체도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위치라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조적으로 벽을 만드는 거, 이건 알겠는데 왜 굳이 시멘트 벽돌이 아니라 여기는 블럭이어야만 할까? 왜냐면 층고가 높은 곳이 많아서 그래요. 기계실이나 전기실 같은 곳은 이렇게 층고가 높단 말이에요.
층고가 높은 곳에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자재는 블록인 건데, 왜냐하면 이렇게 블록 사이 구멍에 철근을 꼽아서 보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다 철근이 지금 꼽혀 있어요. 철근이 들어간 자리에는 이렇게 몰타를 다 채워넣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자리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높은 층고에서도 튼튼하게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수평으로는 이렇게 철망을 넣어서 횡으로의 일체화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철망도 들어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죠. 콘크리트 벽에는 또 이렇게 고정 철물을 박아서 기존 벽체와 블럭을 일체화 시켜주는 거, 이것도 당연히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블럭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구조체에 붙어있는 되게 높은 벽이잖아요. 아파트에 붙여놓은 결로방지 방수판하고는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아이소핑크를 얇게 붙여놨는데, 얘는 구조체의 진동이 블록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게 만들려고 붙여놓은 용도예요. 블럭이 만나는 콘크리트 벽체에 미리 아이소핑크를 붙여놔서 저 아이소핑크 두께만큼 살짝 분리되게 만들어서 서로 진동이 다르더라도 부딪혀서 깨지지 않도록 이목적으로 해놓은 거죠. 인방도 좀 달라요. 블록은 인방 역할을 하는 블록이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 얘가 인방용 블록인데, 요 밑에 개구부, 요렇게 개구부 위에 높이 맞춰서 올려놓고 비어있는 가운데 부분에 미리 철근을 넣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몰타를 가득 채워 넣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인방용 블록으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나면 겉에서 보면 다른 블록하고 똑같아요. 양생되고 나면 요 밑에 받쳐놓은 요런 가설재 제거하면 훌륭한 개구부 위에 인방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 세대 내부는 거의 다 이런 건식공법의 경량벽을 설치하는데요. 보시면 세대 내부 벽체는 거의 전부가 다 경량벽 하려고 이렇게 경량 철골인 스터드 설치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경량벽이 많냐? 아까 시멘트 벽돌로 쌓는 작업이나 그 위에 미장 덧바르는 작업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뭔가 숙련공이냐 아니냐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법이잖아요.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추우면 품질이 떨어지고 작업도 못하는. 그래서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습식공법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습식공법 대신에 공장에서 만들어 온 석고보드와 공장에서 만들어 온 이런 철골과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건식공법의 경량벽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고요. 벽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450 간격으로 기둥 세워 놓습니다. 이렇게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석고보드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글라스 울이라고 하는 차음제를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2장, 이쪽에 2장, 총 4장의 석고보드를 붙여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렇게 놓으면 만약에 방을 터서 크게 쓰고 싶어, 그러면 이런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안 나와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벽 사이사이에 이렇게 전기배관들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한 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글라스울이 동일한 두께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상태에서 글라스울 넣고 양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두 겹씩 석고보드 시공하는 거라서 뭔가 사람이 따내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동일한 품질 수준 유지가 가능한 거라고요. 다만 얘도 천정하고 만나는 요 라인, 여기는 벽체 상부 라인에 이렇게 실리콘을 쭉 코킹 작업을 해줘야 소음이 그 틈새로 전달되는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세대 내부 벽체는 동일한 품질의 건식 마감이 대세다. 끝.